안녕하십니까. 오직 노성형 하나만 20년 이상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저희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쌍꺼풀 수술이나 눈 수술 관련 부분으로 절망에 빠지신 분들, 그리고 정말 궁금한 분들, 자기 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을 알고 싶은 분들께 좋은 동영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리 말씀드리자면 쌍꺼풀 수술한 다음에 정말 제대로 망쳐서 오신 분입니다. 제가 수술한 다음에 이 정도까지 고쳤지만 보시면 역시 수술 후에도 완벽하게 완전히 자연스럽게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성형외과 눈수술만 한지 저는 이 자리에서만 20몇 년이 됐는데, 저는 이런 환자분을 보면 정말 좀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누가 수술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과하게 해서 멀쩡한 젊은 분 얼굴을 이런 식으로 잘못해 놓는다는 것은 참 제가 같은 의사로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비용이 싸다, 큰 병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여러 가지 패키지로 해서 수술한다고 해서 앞팀, 뒤팀, 밑팀, 위팀, 트임 4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트임이라는 수술은 우리가 흔히 통용되는 말이지만 앞팀도 그렇죠. 앞팀, 뒤팀은 그래도 우리가 일반 의학용어는 아니지만 많이 통용되지만 위팀, 위팀은 그런 수술은 없는 수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명칭을 쓰지를 않고 그냥 일부 병원에서 상업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그런 식의 수술을 해서 이렇게 잘못된다면 참 그 젊은 분은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라면 병원을 믿고 의사를 믿고 수술했더니 결국 나한테까지 와서 재수술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자체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 특히 눈 관련 수술을 받을 때는 그 수술 사례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또 상담을 직접 받아보면서 역시 사례들을 확인하고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상의를 하고 수술을 해야지 어느 정도 결과가 보장이 되는 거지, 무작정 무슨 패키지 수술이라든가 밑팀, 위팀 이런 수술을 그렇게 받다 보면 그 잘못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좀 적어요. 한 5년 전, 10년 전에는 이렇게 망치신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멀쩡한 얼굴을, 안 해도 예쁜 얼굴을 앞팀, 뒤팀, 다시 말씀드리면 앞팀, 뒤팀, 밑팀, 위팀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해서 잘못된다면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한번 망친 걸 복원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이분은 밑팀이라는 수술과 뒤팀을 했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눈이 뒤집어 옵니다. 약간, 그러니까 눈꼬리가 살짝 올라오는 게 사실 매력이거든요. 저한테 와서 많은 상담자분들이 저 눈꼬리가 올라갔어요, 내려주세요. 물론 좀 올라가 있어요. 올라간 게 바로 매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상을 만들어 놓고 흰자에 노출을 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한국적 이미지에 떠날 뿐만이 아니고 절대 매력적으로 보이지가 않고 나이 들어 보이고 우울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눈이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인들, 서양인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건 좋은 인상이 아니에요. 올라간 듯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려서 지금 교정을 다시 한 거고요. 밑팀도, 밑팀이라는 수술은 이 부분을 잘라서 들어 올리는 게 이렇게 이 부분 패이게 만드는 건데, 과연 이런 수술이 필요한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쌍꺼풀이 너무 두꺼워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두껍기 시작하는 두꺼운 쌍꺼풀이 있고 절개선 자체가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안각이 좁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좁아져서 둥근 모양이 아니에요. 제가 수술한 다음에 이 정도까지는 고쳤습니다. 그리고 졸려 보이고, 그 눈 뜨는 힘이 떨어지면 졸려 보이는 안검하수 증상이 생기면서 역시 삼배간 증상, 검은 눈동자 밑에 흰자위가 보이는 삼배간 증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졸려 보여서 약간 사시처럼 이쪽을 바라보고요. 더더군다나 밑트임까지 해서 패였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이 정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의사라는, 제가 의사로서 저는 뭐 의사 외에는 지금 오랫동안 해본 게 많지 않은데, 그 신뢰도가, 저는 물론 요즘 의사들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죠. 뭐 CCTV 설치하자고 그런 의견도 나오지만은, 그래도 이 사회에서 의사라는 그런 직종은 많이 신뢰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의사라고 하면 의사인 줄 알면 정말 과거 옛날에 수표였을 때도 사인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10만원짜리. 왜냐면 의사라고 믿는다면 이 사람은 정말 신뢰할 수 있다. 그렇게 많이 믿고 그 어디 가도 의사라고 할 때 그 누가 봐도 의심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주변에 보면 의사분들이 상당히 순진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사기도 잘 당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대우만 받고 살아서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고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들어주니까 생각보다 순진해요. 물론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라는 신뢰도는 한국에서 높고 또 서양에 있는 그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이렇게 조사한 걸 보면 다른 직종, 정치인이나 뭐 무슨 어떤 직종보다 의사가 신뢰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만큼 저는 그 의사, 사람들이 신뢰해주는 그런 사람의 생명을 고치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걸 지금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환자들한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 트임 같은 거 섣불리 권해서 환자들이 눈을 터서 더 예뻐지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망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의사분들은 제가 조금 선배 의사가 된 편이 됐는데 나이가 이제 들었으니까요. 환자분들한테 정말 선택권을 다 줄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수술만 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분을 수술해서 고친 게 이겁니다. 눈꼬리를 좀 올렸어요. 다시. 그러니까 뒷팀 복원을 한 거죠. 내안각을 그래도 조금 둥글게 만들고요. 완전히 아웃으로 빠진 걸 조금은 고쳤어요. 그렇지만 많이 인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둥근 눈, 그리고 조금 더 또렷한 눈으로 고쳐서 이렇게 눈 밑에 흰자에 보이는 삼배간 증상이 나오지 않도록 교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대로 망친 분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좀 더 드라마틱하게 고쳤으면 좋을 뻔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회복이 다 된 건 아니고요. 좀 더 후회 사진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앞팀, 뒤팀, 윗팀, 밑팀 패키지와 쌍꺼풀 수술로 인한 그런 잘못된 성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